안녕하십니까. 시군구 보고과정 1차 시 기본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맡은 강수훈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교육할 내용은 시군구 보고 업무 흐름, 기준정보 관리의 통장계좌 등록, 시설정보 관리의 시군구 보고 관련 내역, 결제라인 및 공문 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군구 보고 업무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하고 어떤 공문을 작성하여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연계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 부분에서는 결의 및 전표 관리, 예산 관리를 통하여 보조금 정산, 예결산 보고, 후원 금품 수입 사용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연계하여 가지고 옵니다. 인사급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카드 등록이라든가 급여대장 생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종별에 따라서 인건비 산출 내역, 개인별 시간의 근무 수당, 그리고 입퇴사자 보고와 호봉 승급 보고에 대한 종사자 보고를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관리에서는 후원금 입금 등록에 대한 회계 반영, 후원품 수입 등록, 후원품 사용 등록 자료를 가지고 결산서, 후원 금품 수입 사용 보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력정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 등록, 이용자 등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진행 등록, 병원 입퇴원 등록을 하여 시군구 보고에서 입퇴소 보고, 병원 입퇴원 보고, 등록정보 변경 보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 시 서비스 이력, 표준 연계 서비스 연결을 해 줌으로써 해당하는 자료들을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 시에 첨부 파일로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 보고 기준정보 관리의 통장 계좌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장들 중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통장들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및 정산, 후원금 수입 사용 보고를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장 계좌 등록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계좌 등록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되어져 있는 기존 금융 계좌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통하여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대해서 별표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해당하는 별표 표시로서 현재 보여지는 계좌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은 기존 계좌번호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저장을 해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 내역 그대로 엑셀 저장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때 계좌번호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장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상단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버튼 아래쪽에 개인정보 열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해당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창이 뜨실 텐데요. 그 창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계좌 번호들이 전체 다 보여지시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통장 계좌 등록 외에 새로운 통장 계좌를 등록하실 때에는 왼쪽에 있는 행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새로운 행이 추가가 되고요. 현재 첫 번째 보이시는 계좌 용도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용도라고 하는 부분 클릭을 하시면은 보조금 수령, 후원금 수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은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에 공문 작성을 하시고 교부 신청서에서 관할 시군구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입금 계좌를 선택하는 목록에 보이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후원금 수입은 후원 금품 수입 사용 보고를 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는 일반 통장은 이곳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주민등록번호, 계좌관리명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에서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하고 저장하시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삭제하고 재등록을 해야 했던 부분이 이 메뉴에서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정보관리의 시군구 관련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관리의 메뉴에서 시설정보관리라고 하는 메뉴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화면을 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네 번째에 있는 시군구 보고라고 하는 탭이 되겠고요. 그 탭에서 시설정보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발신명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명의 부분에서는 공문 작성하실 때마다 해당하는 시설의 이름이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고 시군구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공문을 보고하는 시군구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공문 작성을 하실 때에 보고 시군구 선택을 해 주시는 목록 창을 이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보고 시군구를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경우에는 행 추가라고 하는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시도 시군구 조회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왔을 때에 해당하는 관할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선택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수신자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보이실 텐데요. 수신자 부분에 빈 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 공문 작성하실 때마다 등록을 해 주셔도 되지만은 공통관리에 있는 시군구 보고에서 수신자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은 그 보고 시군구를 선택했을 때 수신자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수신자 부분 간단하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를 등록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음에 생성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발신 명의와 선택하는 보고 시군구에 따라서 수신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어있는 상태로 등록이 되실 겁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문 작성 시마다 수신자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문 생성 후 출력될 때 사용되는 시설 직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직인을 변경할 경우 이미지 파일을 파일 첨부하여 변경하시고 저장하시면 이미지 위에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저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이미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승인 처리를 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의 여백이 너무 많거나 이미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반려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라인 설정 및 공문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관리에 있는 통합 결제 라인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제 경로와 결제권자라고 하는 화면 구성에서 먼저 행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업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을 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업무 구분 버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5가지 항목이 보이시는데요. 공통, 회계, 시군구 보고, 인사, 이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시군구 보고 업무에 필요한 시군구 보고용 결제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공문 작성할 때마다 결제권자를 한 명씩 행 추가하여 등록하여도 되지만 통합 결제 라인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공문 작성하실 때에 동일한 결제 단계를 바로 적용하여 빠른 업무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군구 보고라고 하는 업무 구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결제 경로명은 시설에 맞게끔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경로명 입력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결제 여부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미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전자결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때의 사용 상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권자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제권자의 행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시설의 결제권자 아이디, 결제권자 명, 그리고 시군구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결제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 명씩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결제를 해 주시는 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선택 버튼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행 추가, 그리고 두 번째 결제권자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 눌러 주시고요. 행 추가,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제권자를 선택하셔서 결제권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장 버튼 클릭해서 해당하는 결제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제 라인 설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문 관리를 해 주시는 건데요. 시설 내부 공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공문을 작성을 하시면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 작성을 하실 때에 추가된 결제권자분들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공문 관리에 공문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조회를 해 주시면은 대상 공문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공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권자분들이 결제를 다 해 주시면은 작성자는 해당하는 공문을 공문관리, 공문제출, 공문시군구 제출 대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조회를 하여 공문을 선택하시고 시군구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결제권자 분들은 그 공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반려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반려 처리된 공문에 대해서는 작성자는 그 대상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해당하는 공문에 대해서 결제권자로부터 시설 승인을 다 받으셨으면은 공문 시군구 제출 대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대상 공문의 상태가 시설 승인으로 되어져 있을 때에 시군구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시군구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군구 보고에서 공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군구 보고에 공문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은 공문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공문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조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러한 목록이 조회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목록들 중에서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을 바라는 그러한 공문을 화면상에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입사 보고에 대한 공문을 보고 계시는데 이 공문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과 입퇴사자 명부, 그 다음에 자격증 명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하셨다면은 반려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려 처리하실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반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반려 사유를 적으시는 칸이 생성이 되실 거고요. 이 칸에다가 간단한 내역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문을 검토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성이 잘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에 따라서 결제 승인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자,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창이 뜨시게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결제 단계 부분에 중간 결제권자분들이 언제 결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공문을 작성한 기한자가
반려사유 부분에 어떠한 내역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제 단계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내부 승인을 받아 주셔야만 합니다. 자, 결제가 끝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 부분에 공문 관리에 공문 승인 처리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그러한 공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태 구분이라고 하는 곳에 시설 승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떠 있다면은 이 공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적인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군구 보고에 공문 관리에 가셔서 공문 제출 부분에 시군구 제출 대기라고 하는 메뉴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신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상단에 보시면 상태가 시설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시군구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시군구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시군구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보이시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시군구 승인으로 떨어지는 것은 교육용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 코드와 아이디로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상태 부분이 시군구 전송 또는 시군구 접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내용 검토한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군구 승인을 했을 때에만 상태 부분이 시군구 승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시군구 보고 문서 제출 절차를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 보고에 해당되는 업무 처리 범위에 따라서 조금 구분적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공문을 작성을 하실 때에 업무 담당자는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공문 작성을 하시고 첨부 문서를 작성해서 승인 요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시스템 상태는 승인 요청 작성 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내부 결제권자분들이 승인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청 문서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해 주시면은 시설 승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상태로 보이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구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 상태는 시군구 정송 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지시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이음 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문서를 접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접수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는 시군구 승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지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차시 기본정보 관리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2차시 종사자 보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